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이야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인사이트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러분의 다이어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 앞에 놓인 이 2025년의 기록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너덜너덜합니다. 페이지마다 그을린 자국도 있고 눈물 자국인지 빗물 자국인지 모를 얼룩도 있죠. 올해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폴리크라이시스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기후가 비명을 지르고 정치가 길을 잃고 기술이 우리를 앞서 나가려 했던 지난 시간들. 오늘 저는 2025년이라는 다이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우리가 통과해온 이 격동의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 헤맸던 대전환의 증거들이니까요. 자,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월과 2월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충격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왼쪽 페이지를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을요. 국가 리더십이 물리적으로 구금되는 초유의 안보 공백 사태였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지지자들에 의해 검거되던 그날 우리는 심리적 내전이 물리적 충돌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바다 건너를 보면 그가 돌아왔습니다. 2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특히 중국산에는 100% 추가 관세 예고.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비명을 질렀고 우리 주식시장도 요동쳤죠. 땅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3월을 기억하시나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의성과 산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수천 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협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우리 국토에 남긴 선명한 상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국경도 이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낀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년 만에 반복된 대통령 탄핵. 이 결정으로 우리는 정치적 타협이 실종된 사회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타오르는 국토와 텅 빈 권력의 자리. 4월의 잔인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5월과 6월은 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빈자의 친구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떠나고 5월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과 기대 속에 바티칸의 굴뚝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6월 3일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가장 이른 여름 대선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쪼개진 국민 마음을 어떻게 붙일지,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살릴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종교와 정치, 글로벌 리더십의 거대한 교체가 일어난 이 시기, 우리는 과연 새로운 리더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을까요? 국제사회에서도 잠시나마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인데요. 비록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끝없는 충돌 속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엿본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다시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은 정말 지옥 같았죠. 7월 기상청은 이걸 감마 폭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구 경북에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비닐하우스 안은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물가는 치솟았죠. 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구가 끓고 나서야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더위만큼 우리를 지치게 한 건 8월의 다발적 테러 예고였습니다. 백화점, 학교, 콘서트장, 폭탄을 설치했다는 익명의 글 하나에 수천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대부분 허위였지만 그 공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누군가가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디지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며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9월 네팔에서는 총리가 사퇴했는데 그 혁명의 본진이 광장이 아니라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였습니다. Z세대들은 검열을 피해 비공개 서버에서 시위를 조직했죠. 디지털 광장이 국가 권력을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우리나라에서는 차가운 법의 논리가 감성을 압도했습니다.
10월 30일 전 세계 K-팝 팬들이 주목한 뉴진스와 하이브의 소송. 법원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 팬덤은 울분을 토했고 트럭 시위는 계속됐지만 법정은 아티스트의 신뢰보다 계약서의 도장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디지털 광장의 승리와 엔터 제국 법정의 냉정한 패배. 이 대조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시스템과 개인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덧 연말 11월과 12월은 자연의 역습과 기술의 통제가 충돌했습니다. 11월 사이클론 디트와가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11월의 태풍은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AI 국가정책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AI 안전규제를 연방정부가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기술 발전이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 이 논쟁을 대통령이 힘으로 찍어 누른 사건이었죠. 거기에 더해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는 한우카 축제 중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기술 패권, 그리고 혐오 범죄. 2025년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처음 겪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그리고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까지 기존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도 투표를 통해 리더를 선출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적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2025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후와 정치가 빚어낸 파열음 속에서 낡은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고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고통스럽게 모색한 대전환의 원년.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세워선 안 되겠죠. 2025년이 붕괴와 충돌의 해였다면 다가오는 2026년은 회복과 공존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파괴된 자연을 돌보며 기술이 인간을 위해 쓰이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의 다이어리에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존과 연대의 스티커를 더 많이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의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페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